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텝스 청해 강로사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 7월 탭스 청해 적중 예상 특강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건데요. 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기 전에요.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탭스 게시판 그리고 탭스 자료실에서 여러분들 자료 다운받아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 1, 2에서 각각 2문제씩 그리고 3와 4에서 각각 한 문제씩 그리고 파트 5에 7과 8 이렇게 8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보시게 될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파트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디렉션 한번 들어볼까요? Part 1. Questions 1 and 2. You will now hear 2 statements or questions, and each will be followed by 4 responses.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자, 여러분들 1번과 2번 문제를 들으실 건데요. 각각 문장이나 질문에 대해서 4개의 보기가 주어질 거고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1번과 2번 문제 직접 풀어보시고요. 다시 와가지고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Ready? Number 1. Can you tell me which department Mr. Burke is in, please? A. Sure, it's still open. B. Sorry, it's under renovation. C. One moment, please. D. He goes there a lot. Number 2. Neil's outside. He's come to pick you up. A. Please come on in. B. I have a driver's license. C. That's the one we picked out. D. I just need to get my bag.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함께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1. Can you tell me which department Mr. Burke is in, please?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can you tell me 했어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무엇을요?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뒤에가 중요한 거죠. Which department, 어느 부서에 Mr. Burke가 is in,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문사 which,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명사 department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Mr. Burke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A번입니다. A. Sure, it's still open. 자, 무슨 뜻이에요? Sure까지는 뭐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했으니까 좋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It's still open 이라는 표현은 아직 열려 있어요. 즉, which department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X 표시를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은 문제지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으신다면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답을 뭐라고 했었지? 이거 맞는 거였나? 아니었나? 하면서 헷갈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표시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뭔가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OMR 카드에 정확한 답을 표시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B번 보기도 들어볼까요? B. Sorry, it's under renovation. 자, 어느 부서에 Mr. Burke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수리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계속해서 C도 들어보겠습니다. C. One moment, please. 자, 요 답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좀 트리키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어요. 자,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떤 디파트먼트의 이름을 기다리게 마련이지만 자, 이와 같은 대답, 제3의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잘 모르겠다 라는 의미를 품은 one moment please, 잠시만요, 한번 알아볼게요 라는 속뜻이 담겨 있죠. 자, 이런 대답도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D마저 들어볼까요?
D. He goes there a lot. 그는 그곳에 많이 갑니다. 자주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답은 역시 어느 부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답과는 어울리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1번 문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의문사 의문문은 어떤 정보가 궁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 정보를 주는 답변을 고르실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정보를 주지 못하는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답이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한번 또 가볼까요? 자, 2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2. Neil's outside. He's come to pick you up. 자, Neil's outside 라고 했어요. 닐이 밖에 와 있어 하면서 He's come to pick you up. 너를 데리러 왔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너를 데리러 왔으니까 이제 나가야 되겠죠? 자, 그 상황에 어울리는 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들어볼까요? A. Please come on in. 자, 이거는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요.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지금 누가 와서 나를 픽업하려고 하는 상황이랑은 어울리지가 않겠죠. 자, B로 가볼게요. B. I have a driver's license. 자, 이거는 그냥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역시 누군가가 나를 픽업하러 데려오는 상황이랑은 또 거리가 있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C도 들어볼까요? C. That's the one we picked out. 자, 이 답변 역시 지금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온 거랑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That's the one we picked out. 우리가 뽑은 그 무언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자, 여기서 보시면 나와 있는 이 one이 앞에 문장에 나와 있지 않죠. 자, 이와 같이 어떤 표현이 있을 때 특히 대명사가 있을 때는 앞에 문제에 그 대명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D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 I just need to get my bag. 자, 보시도록 할게요. I just need to get my bag. 나 가방을 가져와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데리러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 가방을 챙겨가야 되겠죠. 딱 어울리는 표현은 바로 D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포인트는요. 바로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왔다, 너를 데리러 왔어 라고 표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맞는 상황, 그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나는 이제 나가야 되니까 가방을 가져오도록 하겠어요 하는 I just need to get my bag 이런 표현이 어울린다라는 거 이번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의 두 문제인데요. 우리 또 디렉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2. Questions 3 and 4. You will now hear 2 conversation fragments, and each will be followed by 4 responses.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자,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3번과 4번 이렇게 두 개의 Part 2 문제를 오늘 풀게 되실 건데요. 자, 이때 그 두 개의 문제는 어느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 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A가 얘기를 하고 B가 얘기를 하고 다시 A가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어울릴 대사를 뽑아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Part 2에서 하실 일이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사람의 대사에서 여러분들이 토픽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토픽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실 수 있고요. 그 대사가 답변과 가장 가까운 관련을 가지고 있는 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지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 그 한 턴 다음에 나올 B가 할 말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문제를 풀고 와서 우리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죠. 자, 3번과 4번입니다. 여러분, ready? Number 3. Kate wants to catch up with us this week. Okay, what day suits her? She said whenever we have a free window of time. A. You're just in time. B.
I'm afraid it's not. C. Let me check my calendar. D. I'll see if I can find her. Number 4. Don't you work for the local government? No, I'm only there as a temporary contractor. What do you make of the compensation? A. I'll read through your report right now. B. I wouldn't say it's terrible. C. It's mostly related to construction. D. Yeah, you can find it every week. 자,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번부터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세 턴의 대화 이후에 어울리는 대사를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3번 문제 다시 들어보시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Kate wants to catch up with us this week. 자, 첫 번째로 여자가 먼저 말을 시작을 합니다. 케이트가 원한대요. 자, 무엇을 원하냐면 catch up with us this week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catch up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catch up이라는 표현은 따라잡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만나서 그간의 소식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catch up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랑 같이 그렇게 오래 만나지 못했다가 만나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을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Kate wants to catch up with us this week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가요. Okay, what day suits her? 자, 그러면은 좋다고 하면서 그녀는 어느 날이 좋다라고 합니까? 라고 suit는 자가 맞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날이 그녀에게 잘 맞는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She said whenever we have a free window of time.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Whenever we have a free window of time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자, 바로 have a free window of time 이라는 표현은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깨끗하게 언제가 되던 간에 그녀는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녀는 우리가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답변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가 시간 날 때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이 나오는 보기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A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You're just in time. 너는 제 시간에 왔어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녀는 우리가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좋대 라는 말에 어울리는 답변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B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B. I'm afraid it's not.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나는 그거 아닐까 봐 걱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녀는 우리가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좋대 라는 이 말에 대한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C. Let me check my calendar.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녀는 우리가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좋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뭘 찾을 때예요? 우리가 언제 시간이 날지를 체크를 해볼 때죠. 자, 그래서 이렇게 Let me check my calendar. 내가 내 달력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해주세요. 내가 좀 내 달력을 체크를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는 C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D까지 마저 들어볼까요? D. I'll see if I can find her. 자, if I can find her, 내가 그녀를 찾게 된다면 I'll see,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면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아무 때나 괜찮대 라고 얘기하는 특히 whenever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을 체크할 차례네 하는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보기를 들으신다면 C를 자연스럽게 고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다시 들어보시면서 얘기해 볼게요. Number 4. Don't you work for the local government? 자, 이 문장은요, 맨 처음에 don't you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 의문문일 때 학생분들이 굉장히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Don't you라고 물어볼 때 저거 가지고서는 너무 막 패닉하지 마시고 그냥 do you처럼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yes이면은 일을 하는 것이고 no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do you나 don't you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런 부정의문문이 나왔다고 막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local government에서 일하신다고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No, I'm only there as a temporary contractor. 자,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저 이렇게 임시적으로 계약을 한 임시직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What do you make of the compensation? 이라고 물었습니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황을 이해를 하고 답변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What do you make of?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상황인 거죠. 저 표현은 바로 마음에 드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compensation이 마음에 드시나요? 보상은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상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밝히는 그런 답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죠. A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A. I'll read through your report right now. 저는 당신의 리포트를 read through 어떤 뜻이에요?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죠. 이제 꼼꼼히 읽어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보상은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 보상은 좀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랑은 관련이 없는 대답이겠죠. 자, 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 I wouldn't say it's terrible. 자, 무슨 뜻이에요? 이게 결코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살짝 돌려서 말하는 괜찮아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B가 당신의 그 보상은 어떤가요? 보상에 대해서 마음에 드시나요? 보상은 좀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 표현에 걸맞는 답이 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 D도 마저 들어볼 거예요. C는요? C. It's mostly related to construction. 자, it's mostly related to construction. 거의 대부분은요, 다 건설과 관련된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답이 아니고요. D도 마저 들어볼게요. D. Yeah, you can find it every week. 더욱 관련이 없는 이야기죠. 네, 당신은 매주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질문과 맞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질문에 나온 표현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답변을 잘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art 3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3는 우리 한 문제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그 전에 Part 3의 디렉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3. Question 5. You will now hear one complete conversation and its corresponding question, both of which will be read only once. Then you will hear 4 options that will be read once. Choose the option that best answers the question. 자, Part 3는 뭐 하는 파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완벽한 어떤 대화를 듣게 되실 거고요. 그에 관련된 질문도 듣게 되실 건데요. 한 번만 들려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그리고 그 뒤에는요. 그에 대한 4개의 보기가 따를 건데요. 역시 한 번만 들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맞는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art 3 문제 또 풀고 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Part 3입니다.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2 friends. Hey, Mark, I heard you were organizing a book drive. Yes, I'm planning to gather used books to donate to foster homes.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I've got some time.
Aside from passing along some books, you could help me spread the word. Okay, I know a lot of people who'd be happy to contribute. Thank you. That means a lot to me. Question. What is the woman mainly doing in the conversation? A. Encouraging the man to join a charitable organization. B. Expressing concern about a shortage of foster care homes. C. Advising the man on how to come up with a successful event. D. Agreeing to help solicit donations through word of mouth. 자, 어떻게 여러분들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5번 문제를 함께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friends. 자, 요 파트부터는요, 요 파트에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한 간략한 디스크립션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두 명의 친구의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한 간략한 팁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또 문제를 듣기 전에 잠깐의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화 들어볼까요? Hey, Mark, I heard you were organizing a book drive. 자, 마크를 불렀어요. Hey, Mark 라고 부르면서 I heard you were organizing a book drive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겠어요. 여기에서의 drive는 운전하다가 아니죠. 운전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운동, 캠페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캠페인이나 운동 혹은 행사 같은 것들을 이르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book drive라고 얘기하면 책에 대한 어떤 캠페인인 거예요. 우리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 blood drive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또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요. 바로 헌혈 운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drive는 캠페인이나 어떤 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크가 어떤 book drive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나 봐요. organize를 하고 있나 봐요. Yes, I'm planning to gather used books to donate to foster homes. 자,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면요. gather used books, 한마디로 중고 책들을 모아요. 자, 그런 다음에 donate to foster homes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foster homes라는 건 뭐냐면 바로 위탁 가정이에요. 그래서 위탁 가정에 그런 중고 책을 기부를 하는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그랬더니 여자가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I've got some time.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나 시간이 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는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겠다라던가 no thanks라던가 이런 대답이 이어지겠죠? Aside from passing along some books, you could help me spread the word. Aside from passing along some books,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책을 몇 권 이렇게 전해주는 것 aside from이니까 말고도 You could help me spread the word 라고 얘기했어요. Spread the word. 무슨 얘기일까요? 말을 퍼뜨려주는 거예요. 즉, 입소문을 내주는 것이 되겠죠. 책 몇 권 주는 것 말고도 너는 spread word. 한마디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퍼뜨려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Aside from passing along some books, you could help me spread the word. Okay, I know a lot of people who'd be happy to contribute. 자, 그랬더니 여자가 흔쾌히 okay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I know a lot of people. 자, 자기가 사람들을 많이 한대요.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d be happy to contribute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o'd be happy to contribute. 한마디로 그렇게 책을 기부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책을 기쁘게 contribute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남자가 Thank you. That means a lot to me.
Thank you라고 얘기를 하면서 That means a lot to me. 나에겐 큰 의미가 되었어. 나에겐 굉장히 큰 거야 그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화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우리 문제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mainly doing 문제예요. 한마디로 여자가 가장 mainly 주로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자는 남자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A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What is the woman mainly doing in the conversation? A. Encouraging the man to join a charitable organization. 자, 남자를 어떤 자선단체에 조인을 시키려고 encouraging, 부추기고 있다. 아니죠? 자, 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 Expressing concern about a shortage of foster care homes. 자, foster care home이 바로 위탁 가정이 shortage, 바로 부족이죠. 자, 위탁 가정이 부족한 것에 대한 expressing concern, 걱정을 표현하고 있다도 아니고요. C로 갈게요. C. Advising the man on how to come up with a successful event. 자, advising the man, 남자에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조언을 하느냐면요. How to come up with the successful event. 어떤 이벤트를 successful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advice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D까지 마저 들어볼까요? D. Agreeing to help solicit donations through word of mouth. 자, 여기 나오는 through word of mouth라는 표현이 앞에선 어떤 표현으로 나왔었어요? 바로 spread the word라는 표현으로 나왔었죠. 그 표현을 그대로 여기에 paraphrasing해서 놔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찾으시면은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자가 하고 있는 것은요, agreeing, 동의를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To help solicit donation. 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solicit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로 무엇을 구하려고 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donation을 얻기 위해서 입소문을 내는 것을 도와주는데 동의하고 있다. 남자가 책을 좀 줄 수도 있고 너 그거 말고도 입소문 spread the word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여자가 흔쾌히 okay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런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contribute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답을 D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Part 4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Part 4의 디렉션을 먼저 듣고 오도록 하죠. Part 4, Question 6. You will now hear one monologue and its corresponding question, both of which will be read twice. Then you will hear 4 options, which will be read only once. Choose the option that best answers the question.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는 담화문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질문을 두 번씩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4개의 보기는 한 번만 들려주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맞는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한번 풀고 와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Ready? Number 6. Let's talk about the legendary film director Alfred Hitchcock. After a string of commercially unsuccessful movie projects, he eventually found cinematic glory in 1927 with his first thriller, The Lodger. He continued working in various film genres, but he's most famous for bringing suspenseful stories to the big screen in a distinctive fashion. Hitchcock is also known for the brief cameo appearances he made in most of his projects. For instance, in Strangers on a Train, he can be seen boarding a train with a double bass in one hand as the lead actor, Farley Granger, disembarks.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Hitchcock according to the lecture? Let's talk about the legendary film director Alfred Hitchcock. After a string of commercially unsuccessful movie projects,
He eventually found cinematic glory in 1927 with his first thriller, The Lodger. He continued working in various film genres, but he's most famous for bringing suspenseful stories to the big screen in a distinctive fashion. Hitchcock is also known for the brief cameo appearances he made in most of his projects. For instance, in Strangers on a Train, he can be seen boarding a train with a double bass in one hand as the lead actor, Farley Granger, disembarks.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Hitchcock according to the lecture? A. He wrote the soundtracks to many of his movies. B. He faced criticism for his film's lack of originality. C. He often played small parts in his films. D. He enjoyed immediate success upon becoming a director.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6번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나왔고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6. Let's talk about the legendary film director Alfred Hitchcock. 자, 이와 같이 처음부터 자기가 앞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네요. 자, let's talk about the legendary film director Alfred Hitchcock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리 되게 전설적인 그 영화 감독인 알프레드 히치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는 계속해서 히치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After a string of commercially unsuccessful movie projects, he eventually found cinematic glory in 1927 with his first thriller, The Lodger.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회냐면은요. string 하면은 선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줄줄이 무언가가 이루어질 때도 우리가 string of something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마치 series처럼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after a string of commercially unsuccessful movie projects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비 프로젝트가 전부 다 unsuccessful 했던 거예요. 줄줄이 이렇게 망하고 있다가요. He eventually 결국은 found cinematic glory 라고 그랬어요. 그 영화의 어떤 영광을 1927년에 어디서 찾게 되었느냐면 with his first thriller, 그의 첫 번째 스릴러 작품인 The Lodger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He continued working in various film genres, but he's most famous for bringing suspenseful stories to the big screen in a distinctive fashion. 자, 그는 continued 무엇을 계속했냐면요. working in various film genres. 한마디로 굉장히 다양한 그 영화의 장르에서 계속해서 일을 했지만요. But he is most famous for 뭘로 가장 유명하냐면 bring suspenseful stories to the big screen in a distinctive fashion.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요. suspenseful한 스토리들을 큰 화면으로 영화화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서스펜스물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화화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걸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Hitchcock is also known for the brief cameo appearances he made in most of his projects. 자, 히치콕은요. 또한 이랬어요. 이렇게 suspenseful story를 갖다가 영화하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뭘로도 또한 유명하냐면 the brief cameo appearances로 유명합니다. 즉, 짧은 카메오 연출을 하는 걸로, 출연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어디예요? He made in most of his projects. 그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짧게 카메오로 출연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또 유명하다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그가 어떤 식으로 카메오로 출연을 했는지 아마 설명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죠? For instance, in Strangers on a Train, he can be seen boarding a train with a double bass in one hand as the lead actor, Farley Granger, disembarks.
자, for instance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support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짧은 카메오 출연을 하기로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카메오 출연을 했는지 이 얘기를 해주겠죠. 자, in Strangers on a Trai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Strangers on a Train이라는 그의 영화에서 그는요 보여집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boarding a train 기차를 타는 거예요. With the double bass in one hand, 한 손엔 더블 베이스를 들고요. As the lead actor, Farley Granger disembarked. 자, disembarks 뭐예요? 바로 차나 어떤 기차 같은 데서 내리는 걸 얘기하죠. 반대말은 embark 요거예요. embark 타는 것, disembark 내리는 것. 예. 자, 이렇게 영화 속의 어떤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재형 시제를 써서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정리 다시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요, 이 영화에서 Strangers on a Train이라는 영화에서 그는 the lead actor, 주연 배우인 Farley Granger가 기차에서 내릴 때 한 손에 더블 베이스를 든 채로 기차에 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프레드 히치콕은 자기 작품에 카메오로 출연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Which is correct about Hitchcock according to the lecture? 자, 이 렉처의 내용을 듣고 히치콕에 대해서 맞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부터 한번 보기 들어볼까요? A. He wrote the soundtracks to many of his movies. 자, 그는 많은 상당수의 그의 영화에 사운드트랙을 썼다. 사운드트랙이 뭐예요? 여러분 배경음악이죠? 자, 전혀 그런 데 대한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죠. 자, B로 들어볼게요. B. He faced criticism for his film's lack of originality. 자, he faced 뭐를 맞닥뜨렸냐면은 criticism, 어떤 비판이에요. 무엇에 대한 비판이면 for his film's lack of originality. 한마디로 그의 영화의 정통성 부족에 대한 비난에 맞닥뜨렸다? 전혀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죠? C번으로 가보겠습니다. C. He often played small parts in his films. 자, 그는 종종 played 뭘 연기했냐면요. small parts in his films. 그의 작품에서 작은 역할들을 연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아까 봤던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치콕은요, 또한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The Brief Cameo Appearances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문제에서는 played small parts로 paraphrasing 돼서 문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히치콕은 자기 작품에 늘 카메오로 출연을 많이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답으로 고르실 수 있겠죠. D 마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D. He enjoyed immediate success upon becoming a director. 자, 그는요, 디렉터가 되고 난 다음에 immediate success, 한마디로 바로 그 즉시 성공을 맛보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앞에서 보면은 오히려 여러 번의 상업적인 실패 끝에 The Lodger이라는 영화로 이제 그 thematic glory를 찾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앞부분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맞지 않는 렉처 내용과 맞지 않는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는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이렇게 paraphrasing 되어 있는 답변을 고르셔야지 돼요. 설령 어떤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던가 혹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파트, Part 5로 가보도록 할까요? Part 5의 디렉션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5. Questions 7 and 8.
You will now hear one longer monologue and two corresponding questions, all of which will be read twice. Then you will hear four options for each question, which will be read only once. Choose the option that best answers each question. 자, Part 5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요. Part 5에서는 두 개의 담화문 그리고 각각의 두 개의 문제식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문제, 두 개의 담화문으로 이루어진 파트가 바로 Part 5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지문 그리고 한 담화 그리고 두 개의 문제만 풀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긴 monologue, 한 명이 쭉 읽어주는 그런 담화문을 듣게 될 거예요. 아까 우리 1, 2, 3까지는 대화문이었잖아요. 이제는 한 명이 쭉 읽어주는 monologue를 듣게 되실 거고요. 두 개의 그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거는 두 번씩 들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에 관련된 네 개의 보기는 한 번씩만 들려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7번, 8번 문제에 해당하는 그 지문과 그리고 문제 여러분들이 듣고 풀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7 and 8. Before I formally introduce today's special guest, Dr. Rajiv Kumar, I do have a few reminders for our audience members. First, we kindly ask that you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other devices. And keep in mind that making a recording of Dr. Kumar's lecture is prohibited. Those caught doing so will be removed from the auditorium. Also, Dr. Kumar has kindly agreed to take part in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t 8 p.m., so please refrain from asking questions during the presentation. Shortly after the session concludes, a reception will be held in the auditorium's reception area. Beverages and light snacks will be offered to everyone in attendance, and Dr. Kumar will be on hand to meet you. Copies of his book, The Future of Organ Replacement, will be available for purchase, along with several other works he has published during his 2 decades as a medical researcher. Also in the reception area, you'll want to check out the exhibit on Dr. Kumar's breakthroughs in surgical techniques. And don't forget to pick up a copy of our schedule of upcoming talks in this lecture series. Question number 7.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will happen at 8 p.m.? Question number 8.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Before I formally introduce today's special guest, Dr. Rajiv Kumar, I do have a few reminders for our audience members. First, we kindly ask that you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other devices. And keep in mind that making a recording of Dr. Kumar's lecture is prohibited. Those caught doing so will be removed from the auditorium. Also, Dr. Kumar has kindly agreed to take part in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t 8 p.m., so please refrain from asking questions during the presentation. Shortly after the session concludes, a reception will be held in the auditorium's reception area. Beverages and light snacks will be offered to everyone in attendance, and Dr. Kumar will be on hand to meet you. Copies of his book, The Future of Organ Replacement, will be available for purchase, along with several other works he has published during his 2 decades as a medical researcher. Also in the reception area, you'll want to check out the exhibit on Dr. Kumar's breakthroughs in surgical techniques. And don't forget to pick up a copy of our schedule of upcoming talks in this lecture series. Question number 7.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will happen at 8 p.m.? A. A discussion will be recorded for television. B. Dr. Kumar will respond to questions about his lecture. C. Signed copies of some books will be given away. D. A meal will be served to attendees. Question number 8.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A. Dr. Kumar started his career more than 20 years ago. B. The listeners will move to a different building. C. Dr. Kumar is the final speaker in a series of talks. D. The Future of Organ Replacement was Dr. Kumar's first book.
자,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두 번 듣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고 두 번째 플레이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7번 문제에서요.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will happen at 8 p.m.? 8시에는 어떤 일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육하 원칙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8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지문에서 뽑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문제죠. 자, 그리고 8번 문제는 infer 문제예요. 한마디로 앞에서 나온 passage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는 내용 중에서 paraphrasing 돼가지고 똑같은 표현인데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이 된 보기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I formally introduce today's special guest, Dr. Rajiv Kumar, I do have a few reminders for our audience members. 자, 내가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인 Dr. Rajiv Kumar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전에 I do have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사를 강조하고 있죠. I do have a few reminders for our audience members. 우리 관객분들에게 몇 가지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게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First, we kindly ask that you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other devices. 자,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스피치를 할 때는 모바일 폰이 울리거나 다른 어떤 기계가 소리를 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first, 처음으로 we kindly ask that 이하를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You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other devices. 한마디로 여러분들 휴대폰과 다른 기계들을 다 꺼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And keep in mind that making a recording of Dr. Kumar's lecture is prohibited. 자, 그 다음에 prohibited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딱 여러분들 귀에 박히죠? 바로 금지하다예요. 그거에 PP형인 prohibited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 금지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keep in mind 명심해야 돼요. that 이하를요. Making a record of Dr. Kumar's lecture. 한마디로 닥터 쿠마의 렉처를 녹음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Those caught doing so will be removed from the auditorium. 자, 이 문장은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바로 will 앞에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those라 하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caught doing so. 그리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will be removed from the auditorium. 강당에서 한마디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Also, Dr. Kumar has kindly agreed to take part in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t 8 p.m. 여러분들, 아까 우리 문제에서 8 p.m.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8 p.m.이 여러분들 귀에 또 쏙 들어오죠? 한번 이 문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Also, 또한 Dr. Kumar이 has kindly agreed 뭐에 동의를 해주었냐면요. To take part in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바로 Q&A, 뭔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해주는 그런 세션에 참여를 해주기로 동의를 했대요. 근데 바로 그 Q&A 세션이 언제 있어요? At 8 p.m. 8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혹은 노테이킹을 해주셔도 좋아요. 지문이 어느 정도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다 외우실 수 없기 때문에 시험지의 여백을 이용해서 그 중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노테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거를 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쓰려고 하면 쓰는 데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작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정리를 하셔야지 되고요.
또 한 단어를 다 쓰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예, 한글로 쓰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획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파벳 정도만 노테이킹을 하고 가실 수 있고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기호화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노테이킹을 하시면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 무언가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래쪽 화살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위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그리는 등 지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호화하시면 노테이킹 하시기에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please refrain from asking questions during the presentation. 자, so please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refrain from이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삼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는 표현으로는요. desist fro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미는 같아요. 어떤 행동을 삼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삼가냐면요. asking questions during the presentation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따가 8시에 Q&A 세션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는 중간에 손 들고 질문을 하는 거 삼가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rtly after the session concludes, a reception will be held in the auditorium's reception area. 자, shortly after the session concludes 한마디로 그 세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곧 얼마 있지 않아서 reception, 연회가 will be held in the auditorium's reception area. 그 강당의 연회 장소에서 연회가 있을 것입니다. Beverages and light snacks will be offered to everyone in attendance, and Dr. Kumar will be on hand to meet you. 자, beverages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단어 끝에 AGE로 끝난 단어들은요. EG 발음이 나죠. 그래서 beverage라고 얘기하면 어떤 음료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light snacks가 will be offered, 제공이 될 것입니다. To everyone in attendance, 한마디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고요. And Dr. Kumar will be on hand to meet you. 닥터 쿠마가 당신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Copies of his book, The Future of Organ Replacement, will be available for purchase, along with several other works he has published during his 2 decades as a medical researcher. 자, copies of his book, The Future of Organ Replacement까지가 전부 주어져. 그래서 살짝 끊어가고 있어요. 자, the copies라는 표현이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자, copy라는 표현은 단행으로 출판된 책의 한 권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자, 저 표현을 보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연관되는 단어 하나 있죠. 바로 issue입니다. 정기 간행물의 한 호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할게요. 그의 책 The Future of Organ Replacement의 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will be available, 가능해집니다. 뭐가 가능해지냐면 for purchase, 사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along with several other works, 다른 어떤 책들이에요. 근데 어떤 책들이냐면 he has published during his 2 decades as a medical researcher. 그 사람이 이 닥터 쿠마가요. 2 decades라는 표현은 몇 년이에요? 바로 20년이죠. decade가 10년이기 때문에 2 decades면은 20년이 되겠죠. 20년의 시간 동안 medical researcher로서 publish했던 다른 몇몇 책들, 그죠? 이 works는 여기서 이제 작품, 책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요. 다른 책들과 함께 구입 가능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인펄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Also in the reception area, you'll want to check out the exhibit on Dr. Kumar's breakthroughs in surgical techniques. 자, 또한 in the reception area에서 you'll want to check out the exhibit on Dr. Kumar's breakthroughs in surgical techniques. 이 외과 기술적인 면에서의 자, 여기서 나오는 breakthrough라는 거는요. 원래 돌파구라는 의미인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견 같은 것도 breakthrough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닥터 쿠마의 어떤 외과 기술적인
놀라운 발견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전시를 또 reception are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And don't forget to pick up a copy of our schedule of upcoming talks in this lecture series. 이 렉처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시리즈였나 봐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시리즈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upcoming talks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턱들이 뒤에 이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and don't forget to pick up a copy of our schedule of upcoming talks in this lecture series. 한마디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뭐를요? 픽업해 가는 것을 copy of our schedule, 우리 그 계획표 있잖아요. 시간표. 그 일정표를 가져가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무슨 일정표냐면 앞으로 다가올 upcoming talks예요. 이 시리즈에 앞으로 다가올 턱들에 대한 그 스케줄표를 가져가는 거 잊지 마세요. 한마디로 가져가시고 다음에 또 다른 턱에 참여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이게 여러 개가 시리즈로 이어져 있구나. 또 이 닥터 쿠마의 렉처가 마지막이 아니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직접 풀어볼까요? 아까 7번 문제 우리 8시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거 우리 알고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간단하게 이 문제 답을 찾으실 수 있었어요. Question number 7.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will happen at 8 p.m.? A. A discussion will be recorded for television. 자, 이 디스커션이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서 녹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이 8시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죠? 자, B번으로 가볼까요? B. Dr. Kumar will respond to questions about his lecture. 아까 우리 뭐라 그랬었어요? 8시에는 questions and answer, Q&A 세션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Q&A 세션에서 무엇을 하나요? 바로 연사로 나왔던 닥터 쿠마가 그 렉처에 관련돼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paraphrasing을 해놓은 B를 답으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C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C. Signed copies of some books will be given away. 자, signed copies of some book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인데 사인이 된 책들이죠. 사인이 된 책들이 배포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언급된 적이 없었죠. 마지막 D도 한번 마저 들어볼까요? D. A meal will be served to attendees. 자, 이와 같이 이가 붙으면 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ttendees라고 얘기하면 attend 하는 사람들, 즉 참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a meal, 식사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었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요. 정답을 골라야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어떤 문제들은 아닌 것들을 재해내고 나도 답이 남고요. 자, 이런 육하원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서 8시에 뭐 하지 하는 거 바로 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8.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인폴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passage에서 들은 내용이 paraphrasing 돼서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어서 나오는 보기를 여러분들이 골라야 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passage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정말 유추해내고 추리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passage에 나와 있는 내용 안에서 고른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Dr. Kumar started his career more than 20 years ago. 우리 아까 문제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거나 노테이킹을 해두시면 인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저기 있는 his 2 decades of as a medical researcher 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무슨 의미예요? 이 사람이 20년간 medical researcher로 일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Dr. Kumar started his career more than 20 years ago. 20년 전에 그의 커리어를 시작했다라는 이 표현이 paraphrasing 된 표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B. The listeners will move to a different building. 자, 이 리스너들은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연회는 계속해서 그 어디토리엄에 있는 리셉션 에리어에서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동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C로 갈게요. C. Dr. Kumar is the final speaker in a series of talks. 우리 마지막에 들었던 문장 기억하시죠? 바로 series of the talk에서요. 닥터 쿠말 다음에 upcoming talks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사람이 final speaker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답이 아니겠습니다. D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D. The Future of Organ Replacement was Dr. Kumar's first book. 자, The Future of Organ Replacement가 닥터 쿠마의 첫 번째 책이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several other works가 있대요. He has published during his 2 decades as a medical researcher 이라고 했어요. 20년 동안 메디컬 리서처로 있으면서 그가 퍼블리시를 해왔던 다른 책들, 다른 작품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첫 번째 책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요 보기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보기를 들을 때 A가 답이야 하면서 듣고 나가지고 다른 것들을 그냥 간과해버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예상 적중 강의 들어봤는데요. 어떠세요? 벌써부터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막 생기지 않으시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들은 이 내용들 여기서 그냥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음원을 들어보시면서 예쁜 발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억양도 따라서 액센트도 지켜서 예쁘게 한번 발음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이 LC를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테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적중 예상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